갈게요. 자, 수원의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지수라는 겁니다. 지수. 그래서 내가 수원을 처음 배웠더라고 하더라도 지수라는 거는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선생님이 첫 번째 먼저 잠깐 얘기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노트 안 줬다고? 선생님 필기노트인데 이걸 가지고 수원 개념을 다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실 거예요. 정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수 법칙 첫 번째 ax 제곱이랑 a의 y 제곱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지랑 a의 x 제곱이랑 ab의 x 제곱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지랑 세 번째 a의 x 제곱에서 a의 y제곱을 나눴을 때 뭐가 나오는지 여기까지 일단 따다닥 떠오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한다라는 것. 오케이?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얘네가 각각이 분배가 된다라는 것. 여기 있는 이 x제곱이 이렇게 분배되는. 그치? 그래서 혹시 시험 때 정신 놓고 풀다가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분배되나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빼기는 분배가 되지 않고 곱하기 형태만 저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 중학교 때 이건 어떻게 배우나? 이거를 x-y 이렇게 배워요. 그쵸? 근데 x, y가 똑같으면 이때는 x가 y보다 클 때 이렇게 배우고요. 1이라고 배우고 a의 y-x분의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1일 때가 언제냐면 x하고 y가 같을 때를 1이라고 배우고요. y가 더 클 때는 저런 형태로 푼다라고 배웁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는 아직 수원이 처음이신 분들은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물론 배운 사람들은 a 영제곱은 당연히 알지만 아직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처음 배우는 그 가정하에 하나하나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영상이. a의 x제곱에 y제곱 이건 어떻게 되죠? 이 둘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개념입니다.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수를 다뤘을 때 중학교 때를 약간 빙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중학교 때는 이 a에 어떤 수가 올 수 있었고 이 x에 어떤 수가 올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중학교 때는 여기에 막 음수 이런 걸 애초에 배우질 않잖아. 그치? 중학교 때는 이 a에 올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어. 근데 이 x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연수밖에 올 수 없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 a에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고 여기 x에는 자연수만이 올 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수원을 배우면서 고등 과정을 배우면서 여기에 있는 이 x 값들의 수적인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수 위에 있는 수는 어떤 수지? 자연수 위에 있는 수? 정수. 그 위에 유리수. 그 위에 실수. 그래서 수원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면 저게 중학교 개념이라면 수원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얘를 배우거든. 그러면 이 지수의 확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지수라는 놈을 저 x라는 지수라는 놈을 자연수까지만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개념인 거야. 근데 얘를 자연수에서 더 나아가서 정수까지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유리수까지 확장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수까지 확장을 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 뿐이야. 중학교 때에 비해서 저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가 자연수일 때는 일단 이 a를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고 이 x를 지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의 자연수가 왔을 때는 a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올 수 있었어. 자, 근데 x의 정수가 올 때는 이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왜냐면
그렇게만 정의를 해버렸어. 이게 필살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정의했대. 그럼 그 외에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x가 유리수가 될 때는 a가 양수일 때만을 정의를 해버렸고 이 x가 실수로 확장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만 정의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런 건 궁금해하면 안 돼. 궁금해하면 안 돼. 그러면 왜 이거 잠깐만 한번 볼게. 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왜 a가 양수일 때만을 정의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음수가 나왔어. 마이너스 2에 0.7제곱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1을 0.7만 곱했대.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이 음수는 짝수번을 곱하면 양수고 홀수번을 곱하면 음수라고는 알고 있거든? 하지만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 혹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걸 숫자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돼. 논문을 발표하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의 내리지 않는 수야. 어쨌든 여기에 유리수가 온다면 A는 무조건 양수일 때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개념들이 있거든. 자, 여기에 자연수가 왔을 때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는 중딩이야, 중3이야. 자, 여기 정수가 왔다는 얘기는 지수가 이렇게 있고 자연수가 아닌 사실 0이라는 애가 추가된 거고요. 자연수가 아닌 음수라는 애가 이렇게 추가된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걸 정의 내렸으니까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A의 0제곱을 무조건 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의 0제곱도 1이고요. 3의 0제곱도 1이고요. 뭐 4의 0제곱 이런 거 보니까 1로 약속하는 거야. 정의를 내리는 거야. 됐니?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역수라고 읽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을 A분의 1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정의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해. 얘는 역수야. 그러면 역수 A분의 1의 제곱 A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뭘까? 역수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이거 뭘까? 역수 그러면 2 그거의 4제곱 답은 16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정수가 추가될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추가적인 개념을 정의했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봐봐. 이때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왜냐면 마이너스 2에 정수니까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건 사실 정의 내릴 수 있는 수였다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것이 역수고 그거를 세제곱하는 게 이제 중학교 때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되니? 근데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0의 1제곱, 0의 2제곱 이런 거는 우리가 0이라고 중학교 때 배워요. 이거는 여기에 실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A는 모든 실수니까 A가 0일 수 있고 여기 지수엔 자연수가 올 수 있거든. 근데 0의 0제곱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1이라고 해요. 어떤 수학자는. 누군가는 0이라고 해요. 어떤 수학자는. 답은 뭘까? 몰라. 왜? 알려면 누가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정의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긴 0이 빠져. 이거 이미니? 왜? 0의 0제곱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빠진다 이렇게 주면 돼요. 이번 시험에 왜 썼냐면 시험에 이거 구멍 뻥 뚫어놓고 가끔 나와요. 학교 시험에. 지수를 확장함에 따라 A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 A의 범위를 갖다 써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치사하고 더럽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거 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유리수가 될 때, 지수가 유리수가 될 때도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수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유리수는 분수니까 분수의 형태가 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루트 2라는 수가 뭐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2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3이 붙은 세제곱근 2라고 부르거든. 세제곱근 2.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 루트는 2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수학은 맨날 쓰는 거는 귀찮아서 생략을 하거든.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다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얘가 의미하는 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뭘까?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그게 2를 의미하는 거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2를 의미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할게. 자 그러면 얘는 m제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얘를 지금 m제곱을 해보면, 왜냐면 얘가 m제곱해서 an이 되는 수니까 얘를 m제곱을 해보시면 지수법칙에 의해 a의 m제곱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두 번째, 이 지수가 유리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분모가, 분자는 그냥 쉬우니까 분모가 여기에 있는 제곱근의 형태로 따라온다.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실수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 이런 수가 뭐예요? 1을 루트 2번 제곱했다라는 수야. 어떤 값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 오케이? 실수는 뭐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웠으니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 잠깐만. 지금 센 잠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쌤 펴보시면 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법칙 이렇게 나와 있거든. 쌤 8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법칙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선생님이 좀 공부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지수법칙은 중3 때 이미 배웠던 건데요. 그때는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가능했어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이 지수법칙이 전혀 변함 없이 고2 때까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중3 때는 얘네가 XY가 자연수일 때만 얘가 성립한다고 배웠거든. 실제로 이 XY가 정수에도 성립하고 유리수에도 성립하고 실수에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따로 지수법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학교 때 개념이 똑같이 흘러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세 가지가 추가돼. 이거 세 가지. A 0분의 1 마이너스는 역수 n분의 n 이 분모는 제곱근의 형태로 따라온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 배울 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선생님은 얘를 거듭제곱근의 연산이라고 해서 그냥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공식들을 쓸 텐데 외우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한번 봐봐. 왜 외우는 걸 추천 안 하는지 여러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요 n제곱근 ab가 된다. 이런 게 공식이거든.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지수 형태로 빨리 바꿔. 그러면 저 애는 분모로 온다. 얘도 분모로 온다. 그럼 얘는 a, b의 n분의 1이라고 지수 법칙을 통해 쓸 수 있겠다. 이해돼? 즉 얘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외워서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제곱근이 나오면 분수 형태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가지고 그냥 풀어버릴 거야. 그래서 저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되지? 하나만 그냥 더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체의 n제곱 얘가 n제곱근 a의 n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똑같은 게 좀 보이니? 맞아? 자, 얘는 뭐야? a의 n분의 1이라는 것을 n제곱했다라는 것이고 얘는 a의 n의 이 전체의 n분의 1을 했다라는 것이고 됐어요? 그러면 지수법칙을 통하면 이 둘이 곱한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거는 그냥 드르륵 하고 넘겨버리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어떠한 수들이 보이면 그 수가 만약 16이야. 그러면 16이라고 읽지 마시고 웬만하면 2의 4제곱으로 소인수분해를 먼저 다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떠한 수들이 보이면 그 수들을 웬만하면 다 소인수분해를 할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1 때 복수수라는 걸 배웠거든. 복수수라는 거 배울 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혹시 어떻게 구했는지 당연히 지수로 치고 있니? 아니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자. 마이너스를 i로 뺨으로써 구했거든.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를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그래서 루트 6의 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근데 얘가 여기에 있는 이 제곱근이 짝수가 올 때랑 여기에 있는 이 제곱근이 홀수가 올 때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A는 양수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봐봐, 짝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는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조건 허수겠죠.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데 그 말은 얘는 무조건 허수야. 그래서 짝수 제곱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때는 여러분들 i로 빼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했던 대로 여기 루트 마이너스 2를 뺄 때는 마이너스를 뺄 때는 i로 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홀수 제곱근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그냥 밖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그냥 빼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봐봐, 홀수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뭐야? 마이너스 2라고 있죠. 얘는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왜? 홀수 제곱하면 충분히 음수가 될 수 있거든. 다시, 홀수 제곱하면 충분히 음수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를 그냥 밖으로 빼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보이면 그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실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필기 하나 해놓으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 지금 센 13번부터 3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센 13번부터 37번까지 한번 지정해봅니다. 얘기해주시고 13번부터 37번 책에다가 그냥 쑥쑥 풀어. 영상이 잘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구분해서 풀 줄 아셔야 되냐면 보세요. 8의 세제곱근, 이놈의 개수, 이런 문제와 8의 세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이런 문제와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자, 이 세 개의 문제가 좀 혼용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배웠던 건 몇 번째? 1번, 2번, 3번 중 몇 번째? 두 번째.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이거 외우라고 했어.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게 x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의미한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는 홀수니까 이렇게, y는 8 이렇게 교점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얘는 한 개. 이게 우리가 배운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됐니? 그 다음에 풀 건 이 아래 거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야. 봐봐, 똑같이 풀어. 8의 세제곱근이 뭐냐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놈의 근을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이럼 어떻게 풀어? 그럼 어떻게 구해? 고차방정식에 그럼 어떻게 구해? 8 이항하고 오케이, 인수분해에서 구한다는 거죠. 인수분해. 근데 여기가 이제 수상입니다. 이놈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8을 이항을 하셔서
인수분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를 대입하면 0이다. x-2를 인수로 갖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자, 이거 아직 조립제법 쓰시는 분 거수 없어? 조립제법 써? 이렇게 바로 안 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원래는 이거 조립제법은 조립 쓸 줄 알지? 그치? 조립 써서 이걸 구하지만 사실은 바로바로 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바로바로 하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 안 어려워.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구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러면 그에 따른 근을 구해보시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x는 2. 이놈의 근 어떻게 구해야 돼?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달달달 떠는 건 중리가 떠는 거고 어떻게 근의 공식 쓰셔야죠. 근의 공식 쓰시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혹시 아직 짝수 공식 안 쓰시는 분들은 짝수 공식 쓰고 틀려. 그냥 틀리면서 연습해. 수능 볼 때까지 짝수 공식 안 쓸 거야? 아니잖아. 무조건 짝수 공식 써야 된다 얘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8의 세제곱근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라는 얘기고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봐봐. 마지막 8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그럼 몇 개일까? 3개. 왜? 여기? 3개니까. 따라오니? 근데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쟤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와. 잘.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왠지 한번 보여줄게. 얘가 의미하는 건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 몇 차식? 아, n차식. 그럼 n차식은 근이 몇 개일까? n개예요. 선생님, 2차식은요. 2차식은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2차식은 근이 1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는 0이라는 근, 사실 근으로만 보면 2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2차식은 무조건 근 2개야. 3차식은 근 몇 개야? 3개야. 3개 나오잖아. 4차식은 근 몇 개야? 4개야. 중근도 따로따로 세주는 거야. 몇 차식? n차식. 그럼 이 근 몇 개야? n개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건 뭐야? 실수의 개수. 실수의 개수는 그래프. 실수의 개수는 그래프 교점의 개수. 이게 달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푸신다면 다시 한번 갑시다. x제곱은 8이야. 근데 그냥 개수를 물어봤네? 수험차니까 몇 개? 3개?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건 조금 감 잡히지. 오케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것도 필기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A의 n제곱근의 식은 형태.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볼 거는 지금부터 실근을 보겠다는 거거든. 실근. 그러면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외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실근을 본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한번 봐서 교점의 개수를 일단 찾잖아. 지금부터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 n이 짝수면 n이 홀수면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a가 양수면 근이 2개니까 실근 사실 2개 존재하는 거고 a가 0이면 근 하나니까 근 사실 하나 존재하는 거고 a가 음수면 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니? 자, 여기는 a가 양수여도 근이 하나 존재하고 a가 0이어도 근이 하나 존재하고 a가 음수여도 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근의 형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거든. 형태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거를 n제곱근 a라고 정의하자는 거죠. 다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그냥 이런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쟤는 지금 a가 양수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양수일 테니까 이 양수죠? 여기에는 이 근이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반대에 있는 이거는 뭐가 될까? 대칭성을 띄워줍니다.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돼. 따라와. 오케이. 자, a가 0이면 근이 뭐야? 0이야.
n제곱근 a라고 생각해도 돼. n제곱근 a인데 이 a가 0이야. 그러니까 그는 0이 되는 거야. 이래 a가 음수면 실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는 a가 양수면 이놈의 근이 n제곱근 a고 a가 음수여도 이놈의 근이 n제곱근 a가 사실은 어차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한번 차이 한번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야. 선생님 얘요 이놈의 근도 n제곱근 a라는 게 무조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없어요? 라고 하면 이 n이 짝수고 여기 a가 음수면 그런 수가 실수니? 아니라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때 i로 빠져나가면 허수였다고. 다 이게 묶이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다시 a가 양수면 뿔마 n제곱근 a 여기는 a 값에 관계없이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의 형태 그래서 여기서 정리 n이 짝수면 x는 뿔마 n제곱근 a n이 홀수면 x는 n제곱근 a 이렇게 한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풀기. 자 1번부터 8번 빠르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1번부터 4번은 그냥 얘를 구하라는 문제고 5번부터 8번은 얘 중 실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여러분들이 외운 걸 바탕으로 일단 쓰세요. 제곱하여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세제곱하여 27이 되는 수, 세제곱하여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네제곱하여 81이 되는 수. 됐니? 자 마찬가지로 써. 제곱하여 9가 되는 수, 세제곱하여 1000분의 8이 되는 수, 네제곱하여 마이너스 2 내주고 16이 되는 수, 네제곱하여 16분의 81이 되는 수. 일단 썼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이놈의 근을 찾아달라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달라? 풀어달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 소리 하는 거야. 이 x값 설마 2개요. 됐나요? 자, 27 넘어가. 그러면 3을 넣으면 0이니까 x만 3을 인수로 갖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하니까 3루트 3i 맞나? 3루트 2i인가? 3i 이런 건 영상에 찍고. 자 얘는 8 넘어가니까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고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럼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얘는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1이야.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9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따라오세요. 이놈의 근은 뿔마 3i 이놈의 근은 뿔마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을 구하라고 하면 방정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근을 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중 실수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근 찾기 전에 개수부터 찾자. 개수부터. 동균이 여기 개수 몇 개? 실수의 개수. 실수의 개수 2차니까 포물선 y는 9, 쭉 2개. 맞아? 그 다음 규진이 개수 몇 개? 1개. 오케이 3차니까. 그 다음 재현이 개수 몇 개? x 4제곱은 16 2개. 그 다음 유민이 개수 몇 개? 2개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답은 2개 나와야 되고 1개 나와야 되고 2개 나와야 되고 2개 나와야 됩니다. 된 얘기까지. 근데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가장 기본적인 거 루트도 알고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얘는 포물선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뿔마라고 하면 끝이야. 뿔마. 이해돼요? 그래서 뿔마 이렇게 하면 끝이야. 따라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알고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세제곱근 1000분의 8 계산하면 뭐 10분의 1이라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가장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 거야. 루트 16 근데 뿔마면 답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 거야. 루트 16분의 80을 뿔마면 답이야. 분명히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선생님 느낌에. 그치? 이렇게 바꾸라고 풀이를. 이해되세요? 하나는 무조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포물선이니까 뿔마다. 오케이? 홀수면 그냥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문제 유형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자, 38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38번. 자, 1번 뭐냐면 64의 세제곱근은 요런 뿐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봐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집중.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중 실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한 개. 그래프 빡빡 한 개. 맞아? 근데 그냥 개수는 몇 개일까? 3개. 왜? 3차니까. 근데 이 문제 봐봐. 그냥 세제곱근 물어봤지. 그러면 그냥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야.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3개. 한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요? 이 문제가 맞으려면 세제곱근 중 실수는 이것뿐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푸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요? 그래.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의 실수인 것은 뭐야? 있지. 마이너스 8. 문제 보면서 따라와 얘들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실수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실수는 빠르게 보는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이런 거 하나 있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2번 끝. 자, 모르는 건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요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n이 홀수래. 그럼 얘는 한 개가 맞다라는 거죠. 실수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자, 넘어가서 44번 연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선생님 49번 한번 연습할 겸 가보시죠. 구경해. 구경 잘해봐 얘들아. 얘를 분수로 전부 바꿀 거야. 여기에 있는 이 3은 3분의 분모로 따라온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를 x의 3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를 x의 2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근데 여기 전체에 크게 또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전체의 4분의 1을 내요. 이해될까? 이걸 거꾸로 한번 다시 써볼게. 이 4분의 1이 얘기하는 게 얘야. 얘제곱근 요거야. 됐니? 얘가 의미하는 게 세제곱근 요거야. 제곱근 요거야. 근데 얘는 순역이야.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도 바꿔보시면 x의 4분의 1 x의 2분의 1 그 전체의 3분의 1 곱하기 x의 3분의 1 x의 4분의 1 그 전체에 아무것도 없지? 2분의 1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x에 저 곱하기로 오니까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 x의 6분의 1, x의 12분의 1 곱해. x의 8분의 1, x의 6분의 1 됐어요? 보니까 지워지는 거 같은데 답은 1 됐니? 자, 근데 이걸 지워 선생님 저거 안 지워지면 못 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가 만약 A, B, C 여기가 D, E, F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분자에 있는 거는 곱하기로 읽으면 되니까 저 A, B, C를 더하면 될 것 같아. 지수 법칙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로 간다. 됐니? 분모에 있는 건 나누기 아니야? 나누기는 빼기로 가는 거야. 따라와. 그럼 얘는 빼면 이렇게 푸는 거야. 달라도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약분이 안 된다고 푸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12분의 1, 12분의 1 지워지고 6분의 1, 6분의 1 지워지고 8분의 1, 8분의 1이 지워져서 얘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x의 0제곱은보다 1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산을 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니까 그거를 익숙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배운 친구들은 당연히 수월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53번 한번 가볼게요. 53번. 별표 맞춰놓고 53번. 자, 보세요. 문제는 이 식의 대수를 비교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서 양수음수 당연히 좋지만 얘는 빼서 양수음수인데 사실 확인이 안 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일단 지수가 통일이 되어 있거나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대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서 2로 똑같다는 얘기야. 지수가. 그러면 밑이 다르더라도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또는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밑을 통일시키거나 지수를 통일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죽어도 밑은 통일이 절대 안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를 통일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얘는요 5의 3분의 1이 되고요, 얘는 10의 4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0의 6분의 1이 돼요. 지수를 어떻게 통일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지수를 일단 전부 다 통분할 거야. 통분하면 최소 공배수가 12여서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2 이렇게 통분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수를 어떻게 통일하냐면 분모가 10이니까 12분의 1이라는 요놈으로 묶어. 그러면 여기를 5의 4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거든. 얘가 지수를 통일하는 과정인 거야. 전체를 통분하셔서 똑같은 지수를 빼낸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10의 세제곱으로 써버리고 여기는 20의 제곱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5의 4제곱은 625고요. 얘는 1000이고요. 얘는 400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로그까지 하고 싶어서. 뭐야? 자, 60번도 연습할 겸 잠깐 갑시다. 연습할 겸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빠르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헤매지 말고 선생님 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게 사실 제일 그냥 쉽고 빨라. 이렇게 얘들아. 자, 일단 얘하고 얘 곱하면 되겠다. 2분의 1 되겠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는 사실 5분의 3의 제곱이야. 5분의 3의 제곱이야. 그럼 5분의 3의 제곱하고 2분의 1 지워지니까 저는 5분의 3이 되겠다. 됐니? 처음 하면 늘릴 수 있어. 천천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 보면은 그냥 난리. 그냥 여기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냥 마이너스 먼저 처리해 무조건. 오케이? 마이너스가 얘기하는 건 역수다. 역수. 그래야지 실수 안 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지금씩 곱해. 3의 제곱 곱하기 답은 5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나오면 역수로 바꿔서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지수법 책상. 틀렸어. 마이너스 항상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많이 틀린다. 자, 이 마이너스 먼저 처리해봐. 그럼 4제곱이니까 사실은 플러스야. 다시 4제곱이니까 사실은 플러스야. 그럼 답은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사실은 3의 2제곱이 다요. 마이너스 먼저 처리 안 하면 틀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는 지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더러운 질문을 선생님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여기가 음수일 때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정의 내리지 않았어.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은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가 유리수가 가능하다고 정의를 내렸거든. 아까 그걸 표 보면 돼. 지수의 확장. 근데 지금 너네가 이거를 연상하겠다는 얘기는 밑이 음수인데 지수법칙을 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밑이 음수일 때는 여기가 자연수일 때만 지수법칙이 돼.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시험 때 내가 밑이 음수네? 유리수네? 이건 지수법칙이 아니네?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7번 넘어가고요. 그런데 못 풀 것 같은 것만 선생님이 조금 특징적인 것들만 좀 빠르게 볼 거예요. 넘어가고 자 73번 잠깐 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의 11제곱을 A, B로 표현하라는 문제야. 봐봐. 그러면 당연히 10이라는 놈을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3이라는 얘는 당연히 얘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B라는 얘는 당연히 2의 거듭제곱인 2의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법칙 2의 6제곱이 되죠. 얘는 얘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3의 11제곱이 궁금하지? 그럼 여기 양쪽에 4분의 11제곱을 해서 꼴지 말고. 그럼 뭐야? 3의 11제곱은 A의 4분의 11제곱 그냥 끝이야. 정말 별거 아닌데 낯설어서 못해요. 낯설어서. 자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 B야. 그 다음에 2의 22제곱이 궁금해. B야. 잘못 썼네. 맞아? 그럼 여기 양쪽이 어떻게 해? 6분의 22제곱을 하면 끝이야. 여기 양쪽에 6분의 22제곱을 하면 얘가 2의 22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약분하니까 3분의 11제곱 보시면 끝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처음이면 낯설어서 잘 못하거든? 그냥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76번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76번 여러분들. 스타트. 자 보세요. 가장 기본으로 가는데 얘들아 선생님 뭐라 했냐면 계산하기 위해선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편하다고 마이너스 보이면 환장이가 된다고 했어. 그치? 일단 이게 마이너스 보이니까 마이너스는 역수다 라고 해주시면 64의 n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64라는 건 2의 6제곱이란 말이야. 2의 n분의 6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2의 6제곱이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얘가 뭐야 된다? 자연수여야 한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얘 또한 자연수여야겠구나. 그럼 n분의 6이 자연수기 위해서 얘는 이게 약수여야겠구나. 얘는 요게 약수 1, 2, 3, 6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러분 혹시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두 개는 외우고 있어요. 2의 6제곱은 6으로 시작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64라는 수가 있고요. 2의 10제곱은 10으로 시작해요. 이게 기억을 있어요. 그래서 2의 7제곱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쌤이 2의 6제곱이 익숙하니까 그냥 2 곱해서 128 이렇게 하거든. 다음에 팁이야. 2의 9제곱은 2의 10제곱 1024야. 이로 나눠 512 이렇게 그냥 나오면 하면 되는 오케이? 선생님은 옛날에 좀 이상한 취미가 있어서 계산기에 이 더하기인가? 이 곱하기 이 한 다음에 는 누르면 4 나오잖아요. 또 누르면 또 2 곱해서 8 나오거든요. 그거를 미친놈처럼 계속 누르면 혼자 계산하고 놀았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 혼자 여기 2 곱하기 4, 8, 16, 32, 64, 128 이렇게 하면서 혼자 암산하면서 이 맞추는 거에 희열을 느꼈어. 이상하지? 내가 엄청 어릴 때부터 계속 했거든? 진짜 수가 엄청 커질 때까지 계속 했거든? 계산 실수가 많이 또는 이해 거듭제곱이 세지더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야. 어쨌든 쓸데기 없는 얘기였고요. 자 이제 80번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80번이랑 81번 두 문제를 풀 겁니다. 번이랑 81번 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푸는 게 선생님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런 거는 그냥 시원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 시원해서. 내가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를 빼는 거야. 이 정도 암산 되지? 맞아? 뭐 나와요? 안 되네, 암산? 2xy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 x제곱 사라지고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나와. 잘못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구해. 자, 그러면 이때 얘를 xy라고 치환하면 xy가 뭘까? xy는 저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법칙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이게 a의 0제곱 xy가 뭐야? 1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 보면 얘를 xy라고 하면 xy는 1이라 바로 보이셔. 그래서 얘가 사실은 1입니다. 됐니? 따라와. 그 다음 2y 제곱 2에 y를 제곱하래. 이거를 제곱하니까 a에 마이너스 1제곱 얘가 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구경해봐. 이거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해야 돼. 우리 알고 있는 a 더하기 b 세제곱 공식.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얘를 a, 얘를 b라고 한번 놓으면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 것에서 마이너스 3에 a, b에 a 더하기 b라고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이거 a, b라 하면 a, b가 보다 1이다. 여기 사실 a, b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거야. 얘가. 시간이 많이 나와. 하다 보면 외워져. 너무 빨랐나? 이해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거야. 그럼 이거 세제곱하니까 3. 이거 세제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답은 3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이해되니? 그래서 81번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이놈에다가 박스 쳐놓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놈에다가 박스 쳐놓으셔서 저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3a제곱 더하기 3a b제곱 하다가 말아 붙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85번 잠깐 보면 얘들아, 85번 잠깐 보면 양수 x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양수 x라고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에서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살기로 진짜 추잡하게 학교에서 내가 이 문제 푸는데 학교 시험이야. 양수 x라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오씨 선생님 정의되지 않잖아요. 따지죠? 제 시험이에요. 아, 진짜로. 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의는. 무슨 말인지 되지?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치환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치환하면 그거는 사실 바보야. 치환할 때는 지수가 작은 걸 치환해야지 표현하기가 편해. 얘를 A로 치환하면 얘는 A의 4분의 1제곱이 된단 말이야. 더럽잖아. 항상 치환은 작은 애를 잡는 거야. 그럼 내가 얘 A, B라고 잡으면 A, B는 뭐다? 1이다. 바로 보이셔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냐면 a 더하기 b가 4일 때 얘는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구하라는 굉장히 허접한 고1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9배 a제곱 b제곱을 빼내준다는 거죠. 글쎄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끝! 그래서 지수하고 약간 곱셈 공식이 합쳐졌다. 수원은 수상이 조금 들어가 있다 라는 거군. 자, 90번 별표 치고 유형 써놔. 선생님 유형이라고 써놓는 건 풀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유형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혹시 수원 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지? 분모 문제 똑같은 거. 오케이, 분모 분자의 AX를 곱하는 거야. 일단 유형이긴 한데 여기다 AX를 이렇게 곱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꼭 이게 아닐 수도 있어. 핵심이 뭐냐면 나는 A의 EX를 알고 있어. 그래서 A의 EX를 활용하고자 A의 EX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A의 EX 형태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의 얘를 곱하면 잘 봐. 여기다 곱해지고 여기다 곱해지니까 A의 EX 마이너스 A의 0제곱 이렇게 되겠다. 곱하기는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X 더하기 X. 마찬가지로 여기다 얘를 곱해버리면 A의 EX 더하기 A의 0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1이라고 홀빙 나오고 이 형태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1 답은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푸는 하나의 유형이야. 다시 핵심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분모 분자의 어떠한 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태를 이용하고자 만들자.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제부터 만든다 시리즈예요. 만든다 시리즈 여러분. 94번 갑니다. 갈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만든다 시리즈라고 그랬던 만든다 시리즈.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이것도 유형이야. 별표 하나 받고 유형 써놔. 별표 하나 받고 유형. 만든다. 저 형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야.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란 형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야. 봐봐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일단 x분의 3을 만들려면 여기서 x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거든. 이 식을 5의 x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렇지? 그러면 나는 x분의 3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면 이렇게. 그러면 5는 2의 x분의 3이 일단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아.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40의 y는 30이래. 그러면 나는 40의 y는 2의 5제곱 이렇게 써버릴 수 있을 것 같고 y분의 5를 만들려면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하면 40은 2의 y분의 5제곱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어. 근데 나는 더 나아가서 이 둘을 뺀 걸 만들고 싶어. 자, 그럼 이 둘을 뺀 걸 만들고 싶으면 이 둘을 나누는 거야. 왜? 이 둘을 곱하면 여기는 x분의 3 더하기 y분의 5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둘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나눠버리면 왼쪽은 5 나누기 40이니까 8분의 1, 40분의 5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 즉 이러한 형태를 만든다 시리즈. 이래니? 근데 사실 어떻게 만들어?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 시험에서 못 푸는 친구는 없어요. 오히려 거듭조건의 개수 이것 때문에 틀리죠. 맨날 똑같기 때문에. 봐봐. 얘는 8의 역수야. 8의 역수. 얘 마이너스 세제곱. 8의 마이너스 1제곱. 8의 역수.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얘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만든다 시리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99번 만든다 시리즈인 것 같아요. 만들어 보세요. 99번. 자, 갑니다. 잘 못 만들겠죠? 근데 혹시 만들었다면 기본기가 탄탄하거나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만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이 전체를 K라고 잡는 거야. K라고 잡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분의 1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얘를 가지고 X분의 1을 빠르게 만들자. 그럼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니까 3은 K의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됐니? 마찬가지로 Y분의 1을 만들자. 얘랑 얘를 가지고. 됐니? 그러면 4는 K의 Y분의 1이 되고요. Z분의 1도 만들어. 그러면 12는 K의 Z분의 1 만들었어. 근데 여긴 더하기, 여긴 빼기 있고, 여긴 더하기, 여긴 빼기, 여긴 곱하기. 이해되세요? 정리하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3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 12를 12로 나누니까 1네. 맞아요? 근데 K가 1일 수가 없죠? 문제에서 네, K는 1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1이 되기 위해선 이 X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근데 문제는 마지막 가봐. X, Y, Z가 0이 아니라고 써있어. 그래서 K는 1이 될 수 없어. 그럼 얘는 1이 아닌 어떤 수야. 근데 걔가 1이 되기 위해선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끝.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 열심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수는 여기서 마무리. 자, 로그 갈게요. 로그가 일단 처음 들어봐. 지수 우리가 들어봤어. 로그는 처음 들어봐. 로그가 왜 탄생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수학자는 굉장히 좀 정신 나가는 존재들이거든. 근데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 막 이런 거 누가? 자, 한번 봐봐. 근데 네모라는 거를 막, 얘들아 모여봐. 네모 제곱이 4래. 네모는 뭐야? 2 막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네모는 2야 라고 돼. 그때는 자연수학 배웠을 때. 근데 갑자기 야 사실 음수라는 것도 있어. 얘는 뿔마 2가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누가 갑자기 저 틀을 깨버리는 이런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뭐야? 몰라 이제. 왜? 루트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범위 없으니까. 그럼 수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몰라? 일로 와봐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 네모를 뿔마 루트 3이라고 만드는 게 수학자라는 존재예요. 모르는 게 어딨어? 만들고 정의내리면 되지. 그 다음에 그걸 써버리면 되지. 이게 수학자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실제 이런 거 발생한다고.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큰 왔다라고 배워 실수는. 근데 갑자기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다가 내 고1 때 왜 없어?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거 알고 거 있어. 이게 수학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로그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누군가 이러고 놀았어. 재밌지? 그럼 얘 네모는 1이고 네모는 3이다. 벌써 딱 잘 맞췄어. 근데 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러한 틀을 깨버리는 문제를 만들었네. 그럼 네모는 뭐야? 모르지? 저런 숫자? 모르잖아. 맞아? 몰라? 일로 와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로그야. 그게 로그야.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칙을 또 연구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약간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냐면요. 로그라는 건 지수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로그라는 건 지수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때 이 네모라는 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로그 2에 3이라는 숫자로 정의를 내려. 사실 왜 저렇게 생겼어요? 나도 몰라. 그냥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로그 2에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이 숫자라는 네모는 2를 네모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이 네모를 로그 2에 3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벌써 헷갈리죠? 벌써 헷갈리죠? 자, 이거 네모를 뭐라고 정의내리겠다? 로그 3의 4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야. 만들어낸 거야. 자, 이런 숫자를 뭐라고 정의내리겠다? 네모를 로그 3의 8이라고 정의 내리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감 좀 잡히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로라는 걸 정의를 내릴 건데 A의 X는 B라는 이러한 지수식이 있었어. 이러한 지수식이 있었어. 그때 X를 뭐라고 정의 내릴까? 쌍맞추기 노래인가? 해봐, 뭐야? 저 X를 뭐라고 정의 내릴까? 얘를 미치라고 부르거든, 미. 얘도 로그로 보면 얘가 미치지. 4보다 미치지. 얘도 로그의 미치라고 불러. 미치 그대로 미치고 따라와. 저 X를 로그 A의 B라고 정의 내렸어. 짜증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산을 배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수도 그리고요. 하는 게 수업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망가지세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근데 익숙하면 또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숫자를 만들었다 이게 로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로그 3의 9라는 걸 한번 구해보고 싶고, 로그 3의 1이라는 걸 구해보고 싶고, 로그 2의 16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네모라고 잡아.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지수식으로 바꿔. 지수식으로 바꾸면 여기에는 이 밑이 그대로 지수의 밑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 밑이 그대로 지수의 밑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밑이 그대로 지수의 밑으로 따라오고 여기에 있는 밑이 그대로 지수의 밑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야? 네모가 뭐야? 2란 얘기예요. 2란 얘기. 됐나요? 여긴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고요. 여기는 4란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바꾸기가 귀찮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연산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오케이? 일단 이게 로그입니다. 이게 로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좀 빠르게 정리합시다. 증명은 선생님도 증명하는 거 참 좋아해요. 막 써들면서 멋진 거 보여주고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은 생략하고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로그가 익숙해지면 그때 선생님이 증명해주면 되게 잘 와닿아. 지금은 로그 헷갈려서 어차피 증명하지 헷갈려. 오케이? 그럼 봐봐. 로그의 연산 첫 번째 더하기. 로그의 더하기는요, 일단 전부 밑은 같아야 됩니다. 일단 밑은 같아야 해요. 로그의 연산 더하기는 로그의 곱하기로 바뀝니다. 얘가 로그의 연산 첫 번째예요. 지수 법칙처럼 그냥 하나하나 외우는 거야. 왜 로그 법칙을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똑같은 말이야. 자, 두 번째 로그의 빼기는 로그의 나누기로 바뀌어요. 빼기는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냥 지수법칙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로그 A의 1이라는 것과 로그 A의 A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울 거야. 이거 뭘까? 0이야. 쟤는 잘 외우고 있는 거야. 헷갈리잖아. 아까 여기 있는 이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자, 로그 A의 1을 네모라고 하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네모 제곱은 1이다. 그럼 네모는 뭐다? 0이다.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 가지고 할 게 아니야. 그냥 이걸 외워야 돼. 1이 오면 그냥 무조건 0이야. 1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얘는 뭘까? 1. 좋아. A의 네모 제곱이 A의 1은 1이야. 여기까지 계세요? 이해가 아니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봐봐. 로그 A의 A 제곱이라는 것과 로그 A의 A 세제곱이라는 거를 한번 천천히 구해볼 텐데, 얘는 A의 네모 제곱이 A 제곱인 걸 의미하는 거고 A의 네모 제곱이 A 세제곱인 걸 의미하니까
이 네모는 2고 이 네모는 3이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떠한 또 로그의 연산이 있냐면 네 번째 로그의 A에 B에 여기를 X 여기를 Y 지수에 따라왔어 얘네가. 그러면 이때 이 X는 여기에 분모로 오고요 B는 분자로 와서 이러한 형태로 바뀐다. 이게 로그의 하나의 성질이야.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로그 A의 A제곱이라는 수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 2가 앞으로 빠져나. 그럼 로그 A의 A는 뭐야? 1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2야. 이렇게 할 거야. 1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로그 A의 2분의 1에 A의 3 이런 거 있어. 그럼 얘는 사실 얘를 네모라고 잡으면 A의 2분의 1의 네모가 A의 3이라고 해서 네모는 여기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1은 분모로 가고 여기에 있는 이 3은 분자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6이고 6 곱하기 1이니까 1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걸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얘가 로그의 연산입니다. 좀만 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로그에 대해서요,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A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지수의 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이 X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는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해요. 얘는 로그의 밑, 얘는 로그의 진수. 로그의 진수. 오케이? 일단 저거는 뭐 기본적인 용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5번째. 선생님, 로그에 대해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했잖아. 로그에 대해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거든. 그러면 로그에 곱하기가 나누기랑 똑같은 말로 괜찮죠? 나누기를 우리가 그냥 발로 바꾸면 역수에서 곱하니까. 오늘 약간 혀가 잘 말이 되는데. 봐봐. 자, 그러면 로그의 곱하기라는 것은 약간 위에 표정 약간 엄청 비웃는 상태로. 자, 로그의 곱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그의 곱하기는 존재하지 않고요. 로그의 곱하기는 이 변환 공식으로 푸는 거야. 빡치죠? 및 변환 공식이 뭔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및 변환 공식 또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및 변환 공식 외워야 돼요. 자, 로그. 자, 그럼 밑변환 공식을 왜 하는지 잠깐만 설명할게. 왜냐면 로그의 더하기 빼기는 이 밑이 똑같아야지만 연산이 돼요. 다시, 우리의 로그의 연산은 밑이 똑같아야지만 연산이 되거든. 근데 밑이 A일 때 밑이 C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야. 왜? 연산을 하고자. 그래서 이 밑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들이 있는 것 뿐이야. 다시, 밑을 왜 바꾼다? 밑을 통일시켜야지 연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밑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밑이 C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꿨지만 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얘가 밑 변환 공식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내가 여기에 C 대신에 B를 한번 넣어볼게. 여기에 C 대신에 B를 한번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지. 따라와. 근데 로그 B의 B가 뭐라고? 1이라고. 됐니?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건 사실 로그 B의 A분의 1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외우시고 그거에 따른 C나 B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됐지? 마지막 A의 로그 B의 C. 이때는요, 여기에는 얘랑 여기에는 얘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얘가 밑 변환 공식입니다.
때마다 로그는 짜증나.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구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몇천 문제 몇만 문제를 풀어. 그럼 그제서야 이제 많이 통해. 얘들아 1 더하기 2는 3이잖아. 17 더하기 30은 47이잖아. 그럼 이제 따라 된단 말이야. 왜? 몇천 번 몇만 번을 하니까. 근데 로그를 내가 가르쳐. 몇천 번 몇만 번 해야 돼. 근데 막 갑자기 30번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시간이 엄청 필요한 거야 이거. 왜? 연산이니까. 연산은 노력 시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머리로 안 돼요. 머리상 똑똑한 애들도 로그 처음 배우죠? 연산 느려요. 머리랑 상관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냐 안 익숙해지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로그에 곱하기네? 그럼 로그에 대한 곱하기는 있다 없다? 없다. 로그에 곱하기 어떻게 푼다? 및 변환 공식으로 푼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놈을 밑이 10인 로그로 한번 바꿔볼게. 밑이 몇인 건 상관없어. 이렇게 밑이 10인 걸로 전부 다 바꿨어.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10은 이렇게 생략해도 되거든. 루트랑 똑같은 거야. 루트는 제곱근은 이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됐다고 얘기했지. 왜? 맨날 쓰니까. 반복되는 건 수학은 생략하는 거야. 여기에 생략되면 그건 10이 생략됐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루트랑. 됐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밑이 10인 거야. 그래서 이놈을 밑변환 공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식이 정리가 되고요. 보니까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지네. 그럼 1이다. 이렇게 로그에 곱하기는 및 변환 공식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풀면 오늘 여기 배웠던 거 쌀르륵 정리됩니다. 갈게요. 로그에 곱하기네. 로그에 곱하기는 및 변환 공식으로 푼다. 그래서 얘를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 자, 이렇게 바꿔. 근데 아까처럼 삭제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 9라는 걸 나는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진수의 제곱은 앞에 있는 걸로 뺄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이 y는 앞으로 뺄 수 있어. 이해돼? 자, 여기 있는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 여기에 있는 2는 앞으로 뺄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얘를 3의 세제곱으로 바꿔. 여기 있는 3을 앞으로 뺄 수 있어. 됐니? 그러면 로그 3, 로그 3, 로그 2, 로그 2라는 숫자가 지워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3분의 4니까 답은 이렇게 및 변환 공식으로 푼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다음 시간에 수열이 타임이 길잖아. 선생님이 이걸 그때 가르쳐주고 계속 로그 문제를 푸는데 이걸 안 해오면 짜증나겠지. 그래서 오늘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오케이? 이거 노트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항상 정의되진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그치? 자, 로그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우리 연습하세요. AX를 B라고 하면 얘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A의 B가 된다. 얘가 로그의 정의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 이거 진짜 로그 미치게 안 외워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하나 좀 팁을 줄게요. 팁을 줄게. 여기에는 얘를요 양쪽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세요. 다시 여기에 양쪽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그러면 로그 A의 X가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양쪽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X 로그 A의 A가 로그 A의 B가 되거든. 근데 얘가 뭐야? 1이야. 그래서 이런 식을 끓여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양쪽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사실 좌변이 x만 남아서 얘가 로그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외우기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저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자, 이때 로그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라 로그는 어떨 때 정의가 되냐면 밑이 1이 아닌 양수, 밑이 1이 아닌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b도 양수, 진수 이때만 정의됩니다. 왜인지 설명해 볼게요. 왜인지.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x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모든 실수 다 갖다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수를 확장시킴으로써. 그러면 그때 이 a는 양수일 때만 우리가 정의를 했지. 지수를 확장. 얘가 실수까지 뻗어나가면 이 a는 양수일 때만 정의했지. 그 a가 이 로그의 밑이야. 그래서 밑은 무조건 음수면은 얘가 정의가 안 돼. 미안하지만 밑은 양수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밑이 1이면 이게 너무 시시해. 무조건 1이지. x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밑은 1도 아니야.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a는 양수야. 그럼 양수를 걷어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겠지? 이 b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런 애가 조건이 튀어나오는 건데 걔는 지수의 확장에 의한 것인데 정의에 의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로그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에서만 정의가 되고요. 진수 또한 양수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것이 문제예요.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따라오세요. 나아가서 진수 또한 양수에서만 정의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답을 내보면 x는 4일 수 없고요. x는 3보다 크고요. 얘를 풀어보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정의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는 이거 다시 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통 안 쓰고 4가 될 수 없으니까 4를 제외시켜서 이렇게 쓰거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을 답으로 채택하면 돼요.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일단 요거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없지. 다시 버리시고 요거랑 요게 동시에 만족하네요. 그냥 답은 그냥 요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그래서 이기 위한 조건 이런 식으로 푼다. 됐나요? 그냥 고쟁이 이제 다리 스피드 놓을게요 여러분들. 고쟁이 (34번까지) 풀어보세요. 고쟁이 34번까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로그 처음 배우신 분도 로그 저거 고민 좀 해보시면서 천천히 풀어볼게요. 고쟁이 34번까지 그리고 쌤 대표 끝.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끝.